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반도체 전쟁,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전쟁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최근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원래는 노광 장비, ASML에 대한 EUV 장비에 대한 그런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뿐만이 아니에요. AI 반도체는 물론이고 최첨단 반도체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이 장비와 소재에 대한 그런 중국 수출도 완전히 막고 있다는 것이 주된 요지입니다. 심지어 미국 기업들에만 해당하는 규제가 아니에요. 미국에 대한 반도체 기술이 들어간 모든 장비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에 따른 규제 그런 틀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우 강력한 규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지금까지 나왔던 규제와는 그 결을 달리하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규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토록 강력한 규제가 나왔느냐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최근에 이제 중국의 가장 이제 혁신적인 파운드리 기업이죠. SMIC가 7나노 공정으로 만든 그런 시스템 칩이 양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7나노 같은 경우는 EUV 장비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평가가 되고 있었는데 SMIC가 EUV 장비 없이 7나노 장비를 7나노 그런 공정을 완전히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만든 것뿐만 아니라 개발한 것뿐만 아니라 양산까지 들어가고 상용화까지 되었다고 하니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빠르게 미국이 대응을 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꽤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으로 가는 그런 첨단 장비인 EUV 노광 장비가 사실 미국이 다 틀어막은 와중에서도 SMIC가 10나노를 넘어서서 7나노까지 개발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대한민국 기업들 입장에서도 특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압박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두고 결국에는 메가톤급의 그런 규제가 실시가 되면서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기술이나 미국의 소프트웨어라던가 혹은 미국의 그런 소재 기술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수출 통제가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업계,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크게 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나 시스템 반도체라던가 비메모리 반도체, AI 반도체에 대해서는 거의 뭐 개발에 대한 길이 거의 막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이에 따라서 뭐 엔비디아라던가 에이멧, 뭐 램리서치 이런 이제 미국의 반도체 장비 기업들, 소재 기업들 혹은 반도체 AI 반도체 칩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한 타격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도 이제 단기적으로라도 타격을 볼 수 없다는 부분도 좀 반도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면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미국이 이번에 발표한 내용 자체가 전방위적인 그런 강력한 규제라서 그런 거예요. 18나노 이하에 대한 D램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일단 발표했고요.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에 대한 수출도 규제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실 로직 반도체, 뭐 시스템 원칙이라던가 AI 반도체, 14나노 이하의 로직 반도체 미국 기술이 들어간 장비의 수출도 금지를 해버렸습니다. 결국 첨단 장비 혹은 첨단 기술에 대한 개발을 완벽하게 틀어막겠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사실 뭐 중국의 반도체 업계는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더라도 결국 이 정도의 하락을 단기간 내에 했다는 것만으로도 거의 뭐 30% 정도가 빠졌죠. 30% 정도가 빠질 정도로 엄청난 그런 하락을 보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간단해요. 답은 간단합니다. 미국의 이러한 규제가 정말로 중국의 반도체 업계를 좌초시킬 것인지 아니면 한일 반도체 전쟁을 통해서 한국의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기술적인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것처럼 중국 반도체 업계도 오히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자국의 반도체 업계에 대한 기술력을 크게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전 세계 반도체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단일 국가라는 점에서 그 단일 국가가 중국이라는 점에서 결국에는 다른 중국 외의 그런 반도체 장비라던가 반도체 기업들도 큰 폭의
그런 실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아마도 그런 중국의 반도체 규제가 정말로 미국의 바람대로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반도체 규제에 대비를 해서 대응을 해서 결국 중고 반도체 장비를 개조를 함으로써 훨씬 더 뛰어난 그런 반도체 장비로 만드는 그런 기술이라던가 혹은 뭐 북방 화창 지금 띄워드리고 있죠. 베이팡 화창이라던가 다른 이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기술적인 개발 혹은 압도적인 지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도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중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뿐만 아니에요. 뭐 대만 기업들, 유럽 기업들, 일본 기업들, 한국 기업들까지 전부 다 동참을 해야 된다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대한 반감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중국이 정말로 미국의 규제로 인해서 첨단 반도체라던가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소재, 장비를 정말로 얻지 못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첫 번째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소재, 태양광 장비 혹은 태양광 모듈, 풍력도 마찬가지고 이에 따라서 수입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규제가 되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바이든 정부에서 동남아를 통해서 들여오는 그런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유예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2년 동안 유예하겠다 밝혔는데 문제는 이 동남아로부터 들여오는 태양광의 모듈 거의 대부분이 중국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드 차이나만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규제가 거의 유명무실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것처럼 결국 미국 편이 아닌 국가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뭐 굳이 중국 진영이 아니더라도 미국 진영도 아닌 제3세계와 같은 그런 기업 그런 국가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동남아 기업들 혹은 뭐 남미 중에서도 뭐 미국이 아닌 그런 남미라던가 혹은 남아프리카 이런 아프리카 기업들, 아프리카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수입을 하고 그 수입을 통해서 중국이 재차 수입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럽도 러시아산 그런 에너지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네, 정말 실질적으로는 러시아산 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죠. 유럽도 충분히 수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입을 하고 있느냐? 러시아가 중국에 수출을 하면 중국으로부터 유럽에 다시금 수입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흐름이 반도체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중국뿐만 아니라 이런 동남아 국가들 혹은 뭐 남미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도 반도체 장비, 반도체 칩에 대한 수출을 금지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런 1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불가능하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거의 제3국들에 대한 그런 척을 미국이 스스로 지게 되는 것이고 특히 중국과의 그런 중국의 규제와 이제 거의 대비되는 그런 규제를 제3세계 국가들이 한다는 것 자체로도 적으로 두겠다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것이고 이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커지면서 그리고 대한민국, 뭐 유럽, 일본 기업들에 대한 반감도 충분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그리고 이런 수출 규제가 과연 장기적으로 미국의 바람대로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남는다 이렇다는 겁니다. 특히 제3세계 국가들이 반도체 기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첨단 반도체 칩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반도체 기술을 키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국가라면 충분히 미국산 반도체 장비라던가 소재를 수입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도 규제가 결코 쉽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다른 이유로는 역시나 과연 이런 기업들이 이런 반도체 장비 기업들, 반도체 소재 기업들, 반도체 칩 관련 기업들이 미국의 이런 강력한 규제에 따라서 전 세계의 40%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 정말로 척을 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저는 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정도의 그런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는데 정부 규제로 인해서 600만 원밖에 벌지 못한다. 이것을 온전히 정말로 순진하게 따를 수 있는 그 사업 주체가 얼마나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 쉽지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압도적인 그런 중국 정부의 지원과 압도적인 중국의 그런 내수 시장과 더불어서 미국에 대한 중국 반도체 규제가 쉽사리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에서의 그런 주가의 폭락세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꾸준히 중국의 반도체 장비 기업들 반도체 국산화 관련되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를
꾸준히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베이팡 화창 외에 다른 기업 투자를 하고 있고 현재도 이제 수익을 내고 있고요. 전에 큰 수익을 이제 비중을 줄임으로써 큰 수익을 냈던 것도 맞지만 그럼에도 지금 들어서도 저는 꾸준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저는 여전히 26%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 투자에서 26% 이상 수익을 내고 있고 그 전에 비중을 크게 줄이면서 크게 수익을 봤던 것도 사실이에요. 특히 이 베이팡화창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 반도체 국산화 혹은 반도체 장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일단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0% 이상이에요. 거의 20% 가까이 되는 반도체 장비 기업이고요. 특히나 주로 하고 있는 장비가 시각 장비와 증적 장비죠. 사실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노광, 시각, 그리고 증착이라는 점에서 노광을 제외하고서는 시각과 그리고 증착 장비에서는 가장 뛰어난 이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러한 중국 정부의 혹은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에 힘입어서 매년 당기순이익이라던가 실적의 100%가량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충분한 메리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의 고평가 여부가 최근에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상쇄되고 있고요. 그에 못지않게 주가에 대비해서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매우 가파르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꾸준하게 이런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생각입니다. 물론 이에 따라서 리스크라던가 혹은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라던가 혹은 미중 반도체 전쟁에 대해서 좀 다뤄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은 돈이 됩니다. 필승!